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5K와 26K를 횡보하고 있는 요즘 판테라에서는 비트코인이 2억 원을 간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비트코인이 2억 원을 간다고 했는지 살펴보고요.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지 여러 지표를 통해서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고래가 이 코인을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데 어떤 코인인지 이야기를 해보고 왜 이렇게 모으고 가격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과 SEC의 소송이 2023년도를 넘어서 2024년도까지 확장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2021년도부터 2023년도 코인 시장에 수많은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69K에서 15K까지 빠졌고 그 뒤에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루나 같은 경우는 0원이 됐었고요. 3에로 캐피탈이 터지고 FTX가 터지고 SEC 같은 경우는 저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기저기 기소를 하고 있고 바이낸스 포드가 돌아다니면서 코인 시장을 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거치면서 크립토 투자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크립토 오지다 이런 이야기가 트위터에 돌고 있어가지고 공감이 돼서 이걸 가지고 왔고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저희가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 크립토에 남아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웃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트위터에 대해서 공유를 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자주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처음 이건 뭐냐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 경기 침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상충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겹쳐가고 있는 모습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 수납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도 더 조금 청구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는 이야기와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긴축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명분을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은 강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경기 침체 관련돼서는 제가 몇 번의 영상을 통해서 조금 강조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소프트 랜딩이라는 말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자료도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소프트 랜딩이 말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그냥 연착륙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2000년도도 그렇고 2006년도도 그렇고 이 소프트 랜딩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 뒤에 닷컴 버블이 터지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소프트 랜딩 이야기가 많이 오고 있고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이제 몇 년 시차를 좀 거치고 나서 경기 침체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생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 자료의 출처인 게임 오브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너무 세상을 숏으로 많이 봐요. 이게 2023년도 1Q에도 계속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큰 돈을 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실제 조금 리스크한 부분이 있는 게 미국 경제에서 보게 되면은 신용카드 부채대가 늘어나는 걸 넘어가지고 연체율이 사상 최대를 찍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신용카드 관련되어 있는 이슈, 안 좋은 이슈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08년도를 뛰어넘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게 관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08년도에 비해서 이런 그 개인 신용 문제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도 훨씬 더 많이 튀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이 지표들 특히 부채에 관련돼서는 완전히 뉴노멀이기 때문에요. 이게 맞을 거다 이렇게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럴 거다라는 그런 해석은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변경이 될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 관련되어 있는 이 지표들 같은 경우는 과거 데이터를 참고했을 때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다만 23년도 1Q를 봤을 때는 과거 데이터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볼 건데 가장 특징적으로 첫 번째는 비트코인은 선물 거래를 많이 했다가 이번에 가격이 하락이 있으면서 선물 거래보다는 현물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현물 거래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OI와 그다음에 레버리지 레이티오를 봤을 때 이게 하락하고 나서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나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는 다 현물로 받아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물이 받아주고 있다. 이 받아주고 있다라는 의미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장이 좋았을 때는 계속 위로 먹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락을 한 상태에서 누가 던지면 그걸 받아는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박스권에 갇혀있다. 이런 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받아는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테이커, 바이셀, 레티오인데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맞냐, 파는 사람이 맞냐를 알려주는 지표인데 이 같은 경우는 파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의 포지션이 더 강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현물을 많이 받아주고 있다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파는 사람들이 던지면 25K에서 26K 구간에서는 사는 사람들이 위로 먹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던져주는 거를 받아주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한마디로 이 박스권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 이걸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장을 단기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게 보시게 되면 이제 6개월 비트코인을 6개월 동안 들고 있는 사람들의 이 프로핏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걸 또 어떻게 보면 불장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프로핏이 많이 늘었었죠. 이 6개월 홀더 같은 경우는 쇼텀 홀더들이에요. 늘었다가 이게 거의 로스가 나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플러스가 된 사람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언제 있었냐? 이렇게 보시면은 2020년도 요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요렇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한두 달이 아니에요. 긴 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박스권에 갇혀있던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도 이렇게 변화하는 걸 봤을 때 단기적으로 좀 일부 움직일 수는 있어도 이 박스권이 좀 길게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다만 다음 지표 1년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프로핏 로스에 대해서 살펴본 자료를 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프로핏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로스가 발생을 하는 요 지점이 로스를 발생할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불장되기 직전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이것만 봤을 때는 뭐 1year 이것만 봤을 때는 곧 불장이 올 것 같은 그런 지표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6months 같은 경우는 이제 당분간 횡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관된 뭐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자료들이 각자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해석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단기적인 움직임, 중기적인 움직임, 장기적인 움직임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어려운 장이다.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은 어렵지만 그럼 어떤 자리인가에 대해서도 꼭 살펴봐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베어마켓이라는 이야기가 또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센티멘트 자료에서 보게 되면은 베어마켓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 보면은 바닥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심리와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장의 움직임은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온체인 데이터 지표들이 다 지각각 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이 박스권 장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심리적인 지표 그 밖에 다른 지표들이 모아가기 좋은 자리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승부를 볼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그런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시게 되면은 뭐 컴바인드 미실현 손익 구간을 봤을 때도 지금은 축적할 수 있는 좋은 자리다. 제가 크립토 퀀트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이렇게 손익 구간을 봤을 때도 축적을 하기에 좋은 자리에 접어들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이제 매수 매도에 임해야 조금은 편안하게 저희가 발 뻗고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판테라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후에
거의 2억 정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격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좀 볼 건데 반감기 직전에 비트코인은 35,000불까지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5,000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에 하락하기 전에 상승을 했으면 하는 그런 자리와도 같은 숫자인데요. 그러니까 반감기 오기 전에 35,000불 정도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반감기가 지나고 진짜 불장이 왔을 때는 147,843불까지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환율 계산하고 그다음 김프까지 더해지면은 거의 한 2억 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번 불장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근거에는 사실은 뭐 스택트 플로우 자료나 각종 지표들을 종합을 해서 얘네들이 보고를 했지만 결정적으로 서플라이 디맨드 측면으로 보시면 돼요.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는 서플라이 디맨드 이 부분을 봤을 때 왜 비트코인 반감기가 물리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서플라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디맨드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랠리는 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랠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렇게 폭발적인 랠리라기보다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자기가 과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해 봤을 때 요 정도 317% 정도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고 반감기 전에는 오히려 랠리가 조금 더 올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더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때 35,000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반감기가 끝나고 나면은 147,000불까지 갈 거다. 판테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판테라 같은 경우는 지난 불장에서 뭐 알트코인이나 코인 관련되어 있는 망한 것도 좀 있긴 한데 잘 픽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는 불장일 때는 많은 신뢰를 했던 기관이었고 이런 기관에서 비트코인 가격 예측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립토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판테라에서 발표한 자료와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반감기 시작을 할 때 34,000불까지 간다. 아까 보시게 되면은 35,000불이었죠? 그런 거 비슷하고 그다음에 14만불까지 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테라 같은 경우도 14.6이었네요.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들, 과거의 지표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했을 때는 이 정도의 레인지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비트코인이 오른다라고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은 예측하기 어려운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2025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투자하는 게 어떨까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고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면서 이런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조금은 자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래들이 많이 모으고 있는 코인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코인이냐면 이더리움입니다. 제가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거는 영상을 자주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더리움의 가격이 지금은 계속 박스권 장세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게 길을 모으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크게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더 같은 경우는 길을 모으고 있고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수익 구간인 지갑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당연하죠. 이더리움의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는 이더리움의 원래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이더리움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특정 고래가 5월 이후에 약 7,200만 달러를 축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월렛이고요. 42,800개의 이더를 모았다고 하고 그 이더를 모으고 있는 월렛 이외에도 다른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자기 지갑으로 사가지고 다 넣고 있어요. 그 말은 이더 관련돼서 앞으로 얼마나 큰 상승이 올 건지를 고래들은 예상을 하고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되고 지금 자리가 고래들이 움직임을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매수 매도에 임해야 되는지를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지만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과 지금 아까 심리지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나 좋은 구간임에는 정말 뭐 틀림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소개해드리는 지표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짤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말씀을 드렸는데 디파이도 마찬가지로 TVL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도 초창기 때 TVL만큼 빠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빠졌다 해서 망했다가 아니라 저는 이런 시기가 좋은 매수의 시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시기에 전략적으로 어떤 코인을 잘 매수하는 게 2024년도 5년도에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잡냐 못 잡느냐로 이제 나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BNB 코인의 루머에 대해서, 음모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실제로 BNB 코인이 일부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시 되돌이표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BNB는 확실한 건 누군가가 우주 방어를 하면서 지켜주고 있다. 과연 이 하락하고 있는 걸 계속 방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물음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NB를 조금 더 유심하게 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BNB 저는 매수로 접근하기보다는 제가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 리플과의 소송을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도 EQ에는 언제든지 본인들이 이제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SEC와 리플의 재판 같은 경우는 2024년도 EQ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플은 서서히 펀더멘탈이 바뀌어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소송 같은 경우는 2024년도 EQ까지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전과는 다르게 이미 약식 판결로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2024년도 EQ 기다리는 게 사실은 훨씬 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단기적인 뷰보다는 중장기적인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어떤 자료냐면 2021년도 가장 고점에서 매일매일 비트코인을 일정 수량만큼 매수를 했다고 하면은 딱 이 시점이 비트코인이 플러스가 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DCA가 그러니까 분할 매수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 주는 위대함이자 반드시 알아야 되는 투자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